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에 섭니다. 네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핵심이 이제 뇌물수수 혐의인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된 이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좀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이제 충분히 수집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한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제 한 번의 소환 조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검찰 입장이 나온 것으로는 소환 일정 조정 불가하다. 지금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좀 강하게 부인할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다스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곳 가운데 한 곳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희 변호사 연결해서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지금 여쭤보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검찰이 여러 갈래로 수사를 했는데요. 좀 총평을 하신다면은. 총평은 현재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이제 소환 조사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예, 예. 이제 이 단계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러 번 불러서 소환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번의 소환 조사로 끝날 것 같은데. 네. 근데 궁금한 게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한 번 불러서 조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자기의 범행을 좀 부인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럼 예.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를 통해서 이걸 입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만큼 현재 지금 증거가 수집됐다 보고 검찰이 그렇게 이제 현재 혐의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수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전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릅니다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루로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부인으로 일관한다는 말씀을 그럼 받아서 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부인으로 일관을 한다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변호사님도 같은 견해세요? 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게 인용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인용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저희가 영장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부분들이 있겠죠. 예. 지금 일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네.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얼마만큼 입증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인용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거는 그 법리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게 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네.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 검찰이 네네.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검찰은 14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통보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는 임하겠는데 시점은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검찰은 날짜 조정 못한다 이렇게 딱 끊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검찰도 지금 혐의를 위해서 어떤 조사 시간들이 필요하고 예. 충분한 시간을 좀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예. 경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일반인과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거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날 지금 현재 김백정 구속 김진모 구속 기소 관련해서도 공소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 부분이 언급될 수 있는 만큼
예, 아무래도 혐의에 대한 그 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날로 특정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예, 정확한 의사는 예. 기소 말씀하신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네. 대한 기소가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김백준.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이 적시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소환 날짜를 뒤로 미루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공소장 내용 보고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라는 거죠. 방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이야. 네. 그러면 그냥 14일로 그냥 그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죠. 대신 이제 영장을 그때는 청구를 하든지 예. 아니면 다시 또 소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죠. 아, 재차 소환 통보를 한다. 네, 네. 아무튼 검찰 관계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기간을 전례 없이 많이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네. 했던데 지금 그 네. 가장 그 기간을 많이 준 게 6일 전에 소환 통보한 경우라고 네.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일을 줬으니까요. 8일을 줬으니까 역대 최장이긴 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월 14일이 D-Day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까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웨브 계속 다음 뉴스로 이어가죠. 네, 국방부의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김 전 장관은 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세월호 보고 시간을 이제 뭐 30분 정도 늦춰서 이제 보고한 것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새벽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미 두 나라가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한 이제 첫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주 클 것이다. 이제 벌써부터 이런 전망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제 사드 유지비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이제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묻자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미국이 좀 내미는 카드가 우리가 좀 예상한 그런 시나리오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첩첩산중이네요. 한미 FTA 개정 협상 들어갔지. 네. 관세 폭탄 예고되고 있지. 여기다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또 올려라 할 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첩첩산중이네요. 그래도 넘어가야죠. 예, 네. 호혜적인 협상 결과, 합리적인 결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꼭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혜적인. 얼마나 좋아요. 호혜적이면.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식약처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한 김모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네, 일단 그 환자 가족들하고 법률지원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이 되는 나라.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소아 당뇨 관리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는 건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김 씨가 혈당 측정기를 수입을 했는데요. 이 혈당 측정기가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김 해외 씨가 직구했네요, 쉽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김 씨가 다른 부모들하고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 혈당 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개조 작업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당 측정기의 데이터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예, 그런 편의를 위한 일부 기기 개조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식약처가 절차대로 진행한다면서 나선 겁니다. 네. 현행법에서 이제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를 개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김 씨가 부모들하고 공동 구매를 해서 들여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제 삼은 건데 네. 이 김 씨의 사연이 알려지고 사실 정치권하고 의료계에서도 좀 선처를 요청해 달라. 뭐 나쁜 목적이 아니라 네. 아픈 아들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네. 식약처의 입장은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률지원단은 김 씨가 수입을 내가 이제 업으로 삼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응급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가족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거든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엄마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이 청원 마감이 한 2월 말 정도에 시작이 돼서 오는 23일이 마감이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청원에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청원자가 올린 그 글 말미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했을 뿐입니다. 네. 국가가 지원 육성하지는 못할 망정 처벌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필요할 때만 규정은 들먹이는 일부 적폐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식약처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이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네. 자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단체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 단체 네. 구매를 했는데 단체 구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 게 아니라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구매를 했으니까 쓴 거는 결국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조금의 차익을 남기지는 않았느냐. 싸게 산 건데 다량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행정을 한 겁니다. 아니 법대로 하더라도 법의 집행 과정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네. 거고. 이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핵심은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백혈병으로 숨진 이제 고 황유미 씨 1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게 이제 사과하고 또 배제 없는 보상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반올림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제 황 씨가 숨진 뒤에 삼성에서만 320명의 직업 피해 제보가 이제 있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삼성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삼성은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도 삼성이 마음대로 이렇게 피해자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제한 채 기만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지난해 사실 이제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고 이윤정 씨 등 이제 5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직업병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삼성은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행될 때 정유라한테는 이렇게 지원했으면서 네. 백혈병 환자와 그 가족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 수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력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이 됐죠.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거죠. 네. 네, 신구청장이 이제 횡령한 경력금, 포상금 9,300만 원 정도가 이제 사용된 곳이 뭐 당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가 있었고 뭐 화장품 비용. 미용실 이용비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가 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이제 28일에 구속이 됐는데 네. 예,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할랍니다. 네. 자, 뉴스 예부 이렇게 마무리하죠. 양아랑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